안녕하세요. 오늘부터 DSLR 카메라 못지않은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하는 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신채민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사진 촬영을 하실 때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지금부터 스마트폰 활용법에 대해서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카메라의 특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는 전면 카메라 그리고 후면 카메라 두 가지의 렌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면, 후면은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바로 화면 앞부분에 있는 카메라로서 셀피용으로 카메라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본래 영상통화용으로 나오다 보니까 화소수가 좀 뒤에 있는 카메라 렌즈보다 화소수가 좀 적다라는 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 카메라에 비해서 기능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뒤에 있는 후면 카메라를 한번 보실까요? 전방의 카메라라고 합니다.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을 때 앞면 대신에 뒷면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 화소수의 정보는 우리가 이 뒤에 있는 카메라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모든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스마트폰 카메라의 화소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소수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가로와 세로가 가지고 있는 점의 개수를 가지고 우리는 화소수가 높다 또는 낮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200만 화소의 카메라다라고 했을 때 가로가 대략 4000개의 화소와 그다음에 세로가 3000개의 화소수로 이루어진 카메라의 화소수를 바로 1200만 화소수라고 합니다. 화소수가 높을수록 이미지에 세밀할 수 있는 그 디테일이 좀 더 많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소수를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파스 10가지의 색을 이렇게 작은 종이와 그리고 큰 종이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느 쪽이 좀 더 세밀하게 그릴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큰 종이가 좀 더 세밀하게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렇듯 화소수가 많다, 화소수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종이의 크기의 차이처럼 사진을, 이미지를 조금 더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의 기본 촬영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안내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내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로와 세로의 두 줄이 선이 화면 안에 이렇게 안내하는 것처럼 선이 생김으로 인해서 수직과 수평을 이용한 사진을 찍게 되면요, 훨씬 더 안정되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요. 기울어진 구도를 스스로 이렇게 보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내선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게 훨씬 더 편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안드로이드 폰에서 안내선을 꺼내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시고요. 설정 창을 눌러주세요. 많은 설정 중에서 밑으로 내리시면서 안내선을 찾아주세요. 자, 여기 안내선이 꺼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꺼짐과 켜짐 두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켜짐으로 설정을 하고요. 다시 바깥의 창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안내선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실제로 격자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는 이 안내선은 크게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지점과 그리고 그 큰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사체를
화면에서 보시면서 만약에 줄이 맞지 않은 경우, 이렇게 만약에 삐뚤어져 있는 경우에 안내선하고 똑같은 평행이 될 수 있게 맞춰주시는 기능을 하시면 훨씬 더 안정된 구도를 활용하셔서 사진 촬영이 가능하게 되죠. 자,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의 초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마트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중앙에 초점을 맞춰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우리가 화상을 이렇게 비췄을 때 하얀색 네모난 박스가 가운데에 이렇게 맺혀지게 자동으로 맺혀지게 되는데요. 그걸 바로 자동 초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동 초점만으로는 우리가 다양한 사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진들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수동 초점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수동 초점이라고 하는 말은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바로 터치를 얘기합니다. 터치를 하는 방식을 수동 초점이라고 하는데요. 원하는 이야기를 만들 때 우리가 수동 초점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똑같은 구도를 가진 사진이지만 제가 여기 꽃에 초점을 터치를 해서 맞춘 것과 그리고 여기 자동 초점으로 인해서 그냥 중앙에 맺혀진 사진하고 봤을 때 분위기가 어떻죠? 완전히 다르게 되는 사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왼쪽에서는 제가 꽃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서 길가에 있는 꽃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싶어서 이런 사진을 찍었을 거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에 있는 거는 카메라에서 자동 초점으로 하는 그 초점을 하다 보니까 사진가가 원하는 꽃에 대해서는 초점이 맞지 않고 엉뚱한 곳에 초점을 맞아서 전혀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초점을 항상 터치를 통해서 맞추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카메라에서 초점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경우에는 중앙 초점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중앙에 있는 물체를 중심으로 자동으로 초점을 맞춰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터치를 하지 않더라도 중앙에 있는 물체를 자동으로 초점을 잡아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촬영을 누르게 되면 자동차의 세 대 중에 가운데 있는 차가 초점이 맞아지게 되죠. 하지만 수동 초점을 선택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원하는 앞에 차 또는 뒤에 차로 초점을 변경을 하여서 우리가 촬영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초점을 맞춰서 사진 촬영을 한번 하고요. 자동으로 중앙에 맞아져 있는 사진 촬영을 한번 하고요. 자, 저기 멀리에 있는 버스를 초점을 맞춰서 촬영을 한 후에 사진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포커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웃포커스란 무엇일까요? 아웃포커스란 바로 주제를 맞추는 초점을 제외한 다른 배경이 되는 부분은 흐리게 되는 사진을 우리가 만드는 것인데요. DSLR 카메라에서 조리개에 해당되는 그 아웃포커스를 스마트폰에서는 조리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리를 통해서 훨씬 더 아웃포커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원리는 이렇게 됩니다. 카메라가 있고요. 카메라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피사체가 있을 때 첫 번째와 카메라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진은 이렇게 흐리게 되는 현상을 촬영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피사체지만 거리가 멀수록 이 둘의 그 뒤의 배경은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웃포커스를 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피사체하고 첫 번째 피사체와 카메라의 거리를 가깝게 하면 할수록 아웃포커스를 훨씬 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시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피사체가 가까이 있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뒤에 있는 배경들이 흐려지게 되는 아웃포커스를 훨씬 더 잘 나타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고양이 손에 초점을 맞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멀리 있던 그 배경이 되는 얼굴에는 아웃포커스가 돼서 흐리게 나타나는 현상을 바로 촬영이 가능하게 되었던 거죠. 이 원리는 바로 피사체를 가깝게 하면 할수록 더 뒤에 있는 배경은 흐리게 되는 아웃포커스의 원리를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웃포커스를 스마트폰에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피사체가 있습니다. 나란히 있는 피사체를 카메라하고 멀리 떨어져서 촬영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초점이 모두 다 맞은 상태의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웃포커스를 만들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앞에 있는 피사체를 카메라 앞으로 더 가까이 근접할 수 있게 최대로 당겨 보시면 뒤에 있는 피사체하고 앞에 있는 피사체 그리고 카메라의 거리가 어떻게 변했죠? 카메라하고 제1 피사체의 거리가 많이 가까워졌죠. 그 상태에서 뒤에 있는 피사체를 보면은 바로 이렇게 화면이 뿌옇게 나오는 초점이 나갈 수 있는 아웃포커스가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 기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안내선을 꺼내는 방법, 그리고 초점을 잡는 방법, 그리고 아웃포커스를 만드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앞으로 사진 촬영을 하실 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